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를 발령했고 검역 대상 공항도 20개 공항으로 확대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적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6번째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시카고 감염자의 부인으로 미국 최초의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카고 환자의 남편으로 미국 내 6번째 우한 폐렴 환자이자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우한 폐렴에 걸린 미국 내 첫 사례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신종 코로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전담팀 구성원들은 지난 27일부터 매일 회의를 진행해 정부 대응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주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기관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겐 최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우한 일대에서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다음 달 3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첫 전세기로 우한을 빠져나온 미국인 200명은 캘리포니아 군사기지에 머물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하는 설 퍼레이드가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주요 정치인들이 총 출동해 설날을 축하했으며 한국과 중국의 정통 문화를 뉴요커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시아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2020 설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설 퍼레이드는 출발점인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과 37 애비뉴 교차로에서 샌포드 애비뉴와 메인 스트릿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퍼레이드는 중국 커뮤니티가 앞서고 한인 커뮤니티가 뒤를 이어 행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4대의 꽃차와 30여 단체가 함께해 한국 전통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주역 지민들이 저희 한국 문화와 그리고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cultures 그리고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히 우리 또 어린 친구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더 알고 그리고 또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추웠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참석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 퍼레이드에는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 존 리우, 롱김 등 뉴욕주 주요 정치인들과 장원삼 뉴욕 총영사,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 등이 그랜드 마샬로 참석해 설 축제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퀸즈 한인회가 준비한 무료 떡국과 함께 한국 전통 공연, 태권도 시범 등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설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을 퀸즈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각종 서류 양식을 변경하려는 공지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2018년 1월 비자 신청자의 경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았다면 비자 발급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28일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세관 국경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에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한 공적부조 시행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와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의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이민 및 비민 서류 양식을 변경하고 서류 심사 과정에도 이를 적용하라는 공지를 곧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이민과 비민 비자 신청 절차도 한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18년 1월 비자 신청자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 비자 발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이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4인 가족 기준 26,200달러 이하 소득층에 속하는 모든 뉴욕 시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30일 무제한 탑승권의 경우 67달러 50센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저소득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할인해주는 페어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2,760달러, 4인 가구 기준으로 26,200달러 이하 소득층에 속하는 모든 뉴욕 시민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등록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의 메트로카드 구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지만 특정 시형 아파트 거주자와 뉴욕 시립대 재학생, 참전 군인과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제공돼 왔습니다. 기존 수혜 대상자는 이미 10만 명 이상에 이르는데 이번 확대 조치로 수십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회 탑승권과 7일 무제한 탑승권, 30일 무제한 탑승권을 모두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다른 탑승권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계정을 만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우편으로 본인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311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차량국 사무소가 주 전역에 3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시작 당시 6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발급이 쉽진 않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경우 4월 24일까지는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의 리얼 아이디 발급 예약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27일 기준 차량국 사무소 32곳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리얼 아이디 발급 시작 당시에는 6곳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리얼 아이디 발급 업무가 가능한 차량국 사무소가 3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는 로다이와 오클랜드에 있는 차량국 사무소 2곳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다이와 오클랜드 사무실의 경우 4월 24일까지는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발급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얼 아이디 발급 신청 예약을 위해서는 차량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거주지 우편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이 확인되면 발급 가능한 차량국의 위치와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신고 신청 현황을 보면 미국 내 공관 중 뉴욕 총영사관이 신청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 371명과 국외 부재자 2,977명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4월에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위한 신고 신청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27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재외선거인 371명과 국외 부재자 2,977명, 총 3,348명의 신고를 마쳐 미국 내 한국 공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2,911명이 재외선거 등록을 마쳐 두 번째로 많았고, 애틀랜타 총영사관 2,752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2,477명, 시카고 총영사관 1,81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미대사관에서는 1,628명, 시애틀 총영사관은 1,573명이 각각 재외선거 유권자 접수를 마쳤습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 총영사관 등 관할 지역 재외 공간을 방문하거나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서는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공포 시행으로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재외선거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됩니다. 주류 사회가 가진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아시안의 소극적인 의식을 개혁하고자 설립된 청소년 단체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이 창립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는 2020년 대선을 맞아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아시안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사회 속 아시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바꾸고 아시안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 단체 아시안 아메리카 유스 카운슬이 어제 더블트리 호텔에서 창립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22개의 학교에 50여 명의 한인 고교생으로 구성된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2017년 버겐 아카데미 스페니쉬 교사의 인종차별 사건 당시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학교 당국에 1,500명의 서명을 전달해 주목받은 버겐 테크니컬 고등학교 11학년 브라이언 정군이 리더 역할을 수행해 아시안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일단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는데요. 제 생각에 아주 심플하고 파워풀하게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유권자 등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단체 학생들에게 유권자 등록의 임포런스와 이제 17살, 18살, 19살 되면 유권자 등록의 권리가 생기니까 그 권리에 대한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목표인 것 같아요. 어제 창립 행사에는 로버트 메넨데즈와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을 대신해 보좌관들이 단체 창립을 축하하는 서한을 대독하고 고든 존슨 뉴욕주 하원 의원, 앤소리 큐리튼 버겐 카운티 셰리프,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 뉴저지주 주류 정치인들과 100여 명의 한인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창립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And this group,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comprised of all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getting involved, understanding civics, and getting involved in the political system, and getting involved in their future and our future is very, very important. It takes a spark to make change, to get things going.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나 사회 참여 활동은 평생 해야 할 의무라는 이유로 정해진 임기가 없이 대학 진학 후에도 각 주내 카운티나 타운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선거 참여 운동,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한인 사회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운전 면허 발급 같은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저녁 포트리 도서관에서 정치인들과 시민이 함께 뉴저지주의 주요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로레타 웨인버그 뉴저지주 상원 의원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주 하원 의원, 그리고 뉴저지 네일 협회, 펠팍 한인 유권자 협회 등 뉴저지 내 한인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마리화나 합법화, 온라인 유권자 등록 등 뉴저지주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지역 정치인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미팅에 참여한 한 시민은 뉴저지주에서 시행될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때 기입하는 정보가 유출될까 염려스럽다는 질문을 했고 웨인버그 상원 의원이 직접 답했습니다. It even includes photographs, the photograph of you to put on the driver's license. So it is not considered a government record and cannot be forwarded in any way, shape, or form to any other agency. 시민참여센터는 뉴저지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치인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법안으로 상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해야 되고 또 납득하지 못하면 질문을 해서 그 법안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회에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우리에게 사는데 편리함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추진했고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주의회에 다가오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 동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복지 혜택 증대를 위해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대중교통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뉴저지 트랜짓을 매일 이용하는 수십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이 최소한 올해까지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기차의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